자, 2026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412편이군요. 412편이 될 예정이고요.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재밌는 망가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진현님, 전우님, 작가님이지 뭐, 그리고 정다빈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이제 미학탐구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400회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망가다도 거의 100 몇 편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네. 아득하네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뭐였지? 처음 했던 스파이 게 패밀리랑 미스터리라 하지 말죠. 나랑 스파이 패밀리 둘이서 집에서 안 맞아요. 돼서 녹음기를 각자 집에 켜놓고 맞아요. 음질이 안 네. 좋아요. 그래서 그때 거 들어보면 어떻게 했냐면 각자 집에서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녹음기를 녹음을 해서 조합해가지고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원시까지는 아니고요. 클럽하우스였나? 네. 거기였나? 하여튼 거기서 만나서 맞아. 거기서 녹음하고 그 녹음도 들으면서 하고, 네. 목소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많이 진행을 했었죠. 추억이죠. 당신은 편할 때 온 거야. 그러네요. 제가 서로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할 수 있고. 코로나도 지나고 그리고 400회가 넘었고 올해 7월 16일 되면 이제 만화클릭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것 대단합니다. 같은데 먼저 전우님 400회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많은 방송에서 네. 전문성 있는 얘기와 그리고 멈추지 않는 토크로 많은 네.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신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 그냥 어떠신지 약간 회한을 저도 좀 느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한 회원 한자 뭔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중간부터 약간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은근히 저도 이제 좀 뭐 오래된 느낌도 있고 거의 200회 가까이를 같이 한 거죠. 네, 생각보다 어쨌든 저도 지금 몇 년째니까 제 인생에서도 되게 어쨌든 한 부분이 지금 된 거라서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참 10년 동안 그때 사실 처음 참여할 때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놀랍다고. 아, 그래요? 네. 회차가 쌓인 게? 송윤수 대표님이 혼자서 이거를 엄청나게 이미 많이 쌓아놨었잖아요. 그죠, 벽 보고 네. 매번 얘기했던. 솔직히 재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는 재미는 포기했어. 정보 전달.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슨 그걸로 이분 좀 그래도 믿을만하고 한번 좀 이렇게 믿을만한가? 왜 한번 깎이지? 참여를 한번 좀 해봐도 될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둘 계속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재밌는 저야말로 분들 감사합니다.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우님 리디에 10권째가 쌓였대요. 맞아. 책이 10,000권을 돌파했다. 만화책만. 그래서 네, 소장 만화가 만권 당입니다. 저도. 사이드비 지금 리디 겨우 2,500권인데 10,000권이 돌파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분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현님도 어쨌든 중간부터 오셨지만은 이제 꽤 망가다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400회도 넘었는데 1년 넘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인디고란 코너를 맞아요. 지금 인덱스 작가님이랑 쌍두마차로. 둘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중간도 아니고 음. 이제 막 발가락 담근 정도 발가락만 생각하는데 남겨서. 야, 그럼 네가 발가락 담근 걸로 내가 지금 출연료를 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살아온 네. 살아온 게 네, 아니라 네. 해온 기간을 네. 보면 기간으로. 네네. 그 정도인데 네. 사실 제가 처음 녹음 참여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줄 몰랐고 아 진짜요? 네. 중간에 잘릴 거라 생각했대요. 중간에 강판 당하는 거였나?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늘 그럼 말을 많이 더 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많이 하는 걸로. 응. 네. 하고 있고 네. 네. 말을 많이 하라니까. 하고 있고 음. 갑자기 긴장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번 7월에 가면 이제 만화클래식 10주년인데 네. 뭔가 네. 행사를 좀 10주년 정도면 행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나왔었잖아. 아까 네. 벼룩시장. 본인이 주장하신 거. 변호사장 네가 해. 알겠지? 물건만 가져오시면 제가 진현 작가님이 팔도록 하고 우리 뭐 공개 방송이나 망가대 이런 건 좀 어때요?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뭐 10주년이면은 하면 재밌겠죠. 이게 코너가 많아서 네. 맞아요. 섞을지 어떻게 아니면 될까? 할지를 지금 너무 신기해.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주년이나 7월에 뭔가 행사를 하나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20주년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 10주년이 되면 연세가 네. 아직 그 정도 아니세요. 왜 그래? 네. 10주년, 10년 지나면은 네. 이제 50인 거지. 네, 저야말로 나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10년 더 지나면 50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만화클래식을 30에 시작했나?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2016년에 그러네. 시작했으니까 딱 30에 시작했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10주년으로 이런 것 저런 거 준비를 하고 있고 망가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그리고 댓글 잠깐 네. 보려고 하는데 근황 전에 뭐 전우님 뭐 근황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책도 많이 쌓아놨고 책을 많이 쌓아놓은 만큼 뭔가 제가 사실 이 만화 클래식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신간도 많이 확인하고 그 사교 모임 가가지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부족해. 재밌는 만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든 빨리빨리 좀 열심히 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 얘기를 받아서 네. 뭐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열심히 네.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틸볼론 했었죠. 네네네. 방송을 했더니 방송에 댓글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2026년 스틸볼론에 해 들어가자 이런 게 있고 네.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요새는 댓글을 이제 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악플도 있고 나나편 악플 달린 거 봤어요? 아 진짜요? 뭐라고 날렸어요? 욕하지 말라고? 왜 전부 다 까고 있냐 이러면서 나도 봤던 거. 그럴 수 있지. 섭외 게스트를 다른 분을 좀 네. 호응해 그쵸, 주는 분도 그쵸, 그쵸. 같이 모셨었으면 네네. 좋았을 네,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드립다 욕하는 게 그분이 아니고 타당한 지적이에요. 맞아. 아쉽다. 나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아쉽다. 달았던 그런 부분도 네, 있는데. 댓글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조를 지금까지 아껴두고 있었단 말인가 독하구만 이런 댓글도 네, 있는데 그쵸. 이분도 가끔씩 네. 맞아요, 필요할 맞아요. 때 탁탁 댓글 네. 달아주시더라고요. 프로필이 되게 아끼지는 익숙해요. 않았죠. 네. 스틸볼런을 아껴. 항상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다비님은. 네. 다비님이 조조리온도 또 해야죠. 그쵸. 완결이 또 나면. 자 근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재훈 작가님이 너무 재밌네 맞아요. 망가다 점점 재밌어져요. 역시 전공 과목이 나오니까 더 꿀잼이라고 하셨는데 최재훈 작가님이 언젠가는 네. 미학탐구에서 조조 할 거라고. 그래요. 그 완결이 아예 나면은 조조 완결라면 네. 언제 날지는 렌즈- 모르겠지만 렌즈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런 얘기들 좀 하셨고요. 그리고 저번부터 조조 시리즈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손희수 작가님이 처음에 조조를 읽기에 거부감이 느끼셨던 것처럼 아직 조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네. 망가다 조조 편을 들으면서 재밌게 들으려면 조조를 읽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고 근데 여전히 아이 떨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진 않고 고민을 하면서 일단 망가다를 듣고 네.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진현 작가님이랑 네. 비슷한 입장이셨던 그죠. 것 같아요. 근데 입문용으로 저는 스티블런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냐면 제가 그걸로 입문을 한 거라고 봐도 되니까. 아니, 저는 입문용은 다이아몬드가 부서지지 않다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도 무난해요 더. 네. 그거는 그렇긴 하죠. 1, 2부만 빼고 모든 편이 좋습니다. 인문학이 1, 2부는 힘들긴 해요. 1, 2부는 네. 조금 힘듭니다. 요즘 보기에 네. 저는 한 15년 전에 봤지만 1, 2부는 힘든 것 같아요. 15년 전에도 그러셨다면 근데 지금은 더. 이분의 댓글에 공감을 하면서도 네. 잠깐 이게 만화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제가 그냥 미신처럼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언젠간 내가 봐야 되면 네네, 언젠간 맞아요. 그 콘텐츠는 날 찾아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다 보고 재밌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꼭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언젠가. 항상 그냥 읽어만 한번 맛보기로 봐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즐기시는 다른 콘텐츠들 재밌게 즐기시고 계시다 보면 또 연결돼서 언젠가는 또 연결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댓글들 달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시고 댓글들 달아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개의 작품 가지고 왔고요. 초반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많습니다. 댓글과 근황을 좀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진현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다루게 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원작 쿠아하리 작가님 그리고 작화 이데우치 테츠오 작가님의 평범한 경음부가 첫 번째 줄여서 작품이 평균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평범하네. 제가 그렇게 줄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요. 그래 부릅시다. 평원부. 평음부. 평온부라고도 부르는 평범한 경험부 작품. 이거 근데 누가 하자 그랬지? 전원님. 제가 하자고 했었나 봐요. 일단은 왜 하자고 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스토리랑 같이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네. 왜 하자고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스토리 간단하게만 제가 리디북스에 있는 거 참고해가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네. 화려하지 않은 일본 록 음악을 사랑하는
고교 신입생 하토노 치히로가 음. 그 밴드 초심자지만 기타를 계속 사고 싶어가지고 그 동경하던 기타를 사러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는 밴드부 경음부에 가입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밴드를 통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뭐 인간 관계, 그리고 약간 성장,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그런 학원 밴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입니다. 왜 근데 이 작품을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일단은 평범한 경험부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요새는 그 일본 만화들 재밌다 하는 게 그 상들 때문에, 그쵸. 3대 그 상들 때문에 빨리빨리 좀 오게 되잖아요. 아, 상 받으면 일단 네. 신뢰가 가니까. 뭐 일본 만화대상이랑 이 만화가 대단하다랑 또 그리고 하나 그거를 또, 뭐 네. 받으면은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비님처럼 네네. 워낙 이렇게 일본 통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와가지고 야 이거 재밌어 내가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 또 있고 또 이제 어딘가에서는 또 이제 뭐 스캔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소문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정발될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발되는 때까지 뭐 이런 안 나올 만화들은 관심을 굳이 안 가져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정발이 나오기 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근데 딱 이제 사보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댓글이 이미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없어가지고 아쉽다. 원작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또 약간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세트 할인이나 하면은 그때 다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게 너무 그 마크다운 때까지도 할인을 안 하고 할인할 생각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1권만 제가 사봤어요. 1권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8권까지 계속 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재밌는 만화인데 빨리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고 생각해서 마침 그때 이제 저희 26년도 회의를 하고 있었을 타이밍이니까. 딱 그 타이밍이 돼서 이거는 올해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4월 15일 지금 기준으로 우리는 네. 8권까지 본 겁니다. 네. 8권까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깜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긴 했어요. 완결이 이게 일본에서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만우절 이 그거야? 얘기 했을 때 네. 아마 제가 전달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들었어요. 저 네. 지금 친구들이랑 평문부를 너무 재밌게 네네. 보고 있어서 그래서 친구가 10권에서 완결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그럴 리가 슬퍼서 없는데. 어떻게 완결을 낸다는 거야. 3학년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어디서 본 건지 모를 뜬소문을 그 친구 깨닫고 누구니까? 그 친구 누구야?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결 아니고 10권이 지금 일본에서는 단행본으로 나온 상태인데 네. 연재를 또 이제 주간으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뜬 계속 소문이었다. 나올 예정이다. 나도 주변에 소문 내고 있었잖아. 진짜요? 죄송해요. 주변 아니다. 일을 봤자 아내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네. 한 12권까지가 1학년이고. 네. 그런 그쵸, 식으로 그쵸.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딱 있잖아. 꽤나 막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 네. 앞으로 한참 애니화를 남았어. 위한 쿨을 딱 있잖아. 네. 크리스마스 12에. 무대 또 이렇게 나오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그쵸, 너무 진행이 다행이죠. 됐죠. 지금 너무 재밌을 때라서. 네. 그런 작품인데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전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본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되었던 작품이라서 네네. 국내에 나오기 전에 1권만 저는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근데 1권을 봤을 때 제가 1권을 뭔가 재밌게 보거나 하면은 뒷권도 그냥 싹 사서 보는데 저는 1권은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살짝 밍숭맹숭하다라는 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1권에서 애들이 본색을 아직 안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국내에 발매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발매 텀이 되게 짧아요. 이 만화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네, 나왔어요. 한꺼번에 쭉 나와가지고 쭉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저도 딱 2권 넘어가자마자 뭐야 너무 재밌네 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고 네. 이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사카의 어떤 고등학교 경험부를 배경으로 한 만화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 학원물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딱 나왔을 때 보니까 이게 제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약간 좀 조용한 거예요. 느낌이긴 해. 살짝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아쉬워서 전우님이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게 되게 맞아. 너무 굿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더 소문 나야 되고. 네. 저는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심리학 다루는 만화가 네네. 나오면은 아무래도 전공 분야니까 네네. 막 네네. 예를 들어 시 다루는 만화 나오면은 또 자기 자매님 전공 막 분야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런 건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께서는 전공이 뭐죠? 많아.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게임. 그런 걸 막 다루는 만화 보면은 네.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랑 막 겹치잖아요. 네. 그리고 막그 전문 지식만 너무 쏟아내면 만화가 더 재미없거든. 그러니까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막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고등학교부터 계속 밴드나 음악 이거를 해온 취미 삼아 해온 입장에서 해운 당사자시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죠. 이상적인 밴드 만화죠. 활동에 현실이 대한 아니죠. 일하기란 걸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보치도록 볼 때처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 악기나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그려요. 맞아.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 만화 볼 때 악기 제대로 안 그려져 있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만화 얘가 처음 사는 기타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렉 기타로 알고 그치. 있지만 오카이 슈토쿠가 자주 쓰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해요. 아니야. 이게 모델의 텔레캐스터라고 하는 네네. 소리가 깔짝깔짝 나는 좀 독특한 소리 내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 기타랑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레드아 칠리 페퍼스 네. 기타리스트가 쓰는 그런 거거든요. 깔짝깔짝 소리 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처음 텔레캐스터 딱 나오자마자 합격.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네. 그럼 그것도 약간 의도한 게 있을까요? 캐릭터성이? 그치 완전 매니악한 의도했죠. 어떤 특성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 그 중2병 있을 때 그 나이 네. 때 젊은이들이 텔레캐스터에 많이 꽂혀요. 그래요. 왜냐면- 그리고 그거 만큼 플러스 보인다. 이 사람은 넘버걸, 앤디모리 이런 되게 마니악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가지고 그런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타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닌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딱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그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 기타 많이 사거든. 그래요? 그거는 몰랐네. 나중에 후회해. 왜냐면은 그거 소리가 달라. 하여튼. 다르게 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좁나요? 예, 다룰 수 있는 음악 그게 달라서 하여튼 멋있어서 많이 사는데 그런 것도 합격점을 주고 쭉 봤는데 이상적이기는 하는데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그 음악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잘 그려내고 있는 거야. 네. 그 사랑과 암투와 정치질과 어. 서로를 이용해 먹기 위해 공연 한 번 하기 위해서 뭐 서로를 이용해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네. 어린 시절 친구들도 떠오르고 네. 이름은 까먹었지만 지금 얼굴은 기억나는 그 시절 친구들이 있잖아. 같이 밴드로 예, 얽혀있던.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남고였지만은 이제 여고에 있던 밴드 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있잖아 그 나이 때 뭐 또 청춘의 잘 보이고 기억들이 싶어서 또. 막 멋있는 척하고 그랬던 허세부로 이불킥하는 그런 것들도 막 다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봤다. 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굴러가진 않지만 되게 재밌었다. 너무 이게 이상적으로 굴러가는 부분도 있고 되게 깔끔하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는 만화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맛이 되게 클린한 느낌의 만화예요. 이게 요즘 재밌는 만화들의 특징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쳐.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음. 이 만화 보면서 이거는 스키과 로퍼 밴드판이다. 라고 그렇게도 볼 생각을 수 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도 닮았어요. 정말 좀 닮은 점이 많이 많고 닮았죠. 놀라는 표정 똑같이 생겼어. 정말 닮은 점이 많고 가장 그 닮은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깊게 많이 다루는데 이제 스키과 로퍼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가벼움이 또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좀 더 그리고 유쾌하게, 좀 더 명랑하게, 좀 더 만화적으로 다룬 느낌이 이제 평범한 경험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네. 음악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건 제 취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재미 없어지긴 할 거야.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빠지니까는. 그래서 그럼, 뭐 지금 또 백 작가가 또 더 더 밴드. 밴드를 어때요? 이제 나 아직 못 정발을 봤는데.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사람들 몰려가는 거야. 아니 7인의 셰익스피어 때 몰려들지 맞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 작가가 이렇게 해롤드 사쿠이 씨가 더 밴드를 또 가지고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신나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그 홍대에 있는 AK인가? 네. AK 거기 가면은 네. 백 요새 완전판 다시 나오고 네,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옆에 완전 더 밴드 밴드.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또 이제 보면서 뭐 그동안 저희가 또
보치도락도 또 다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생각해볼 만한 다른 만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응? 어떤 게 더 좋냐고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오늘 녹음하는 두 개 만화 중에? 네, 두 개 만화 중에. 뒤에 나오는 게 더 좋다고 하셨죠. 네. 근데 저는 평경부가 스토리적으로 훨씬 재밌었거든요. 근데 심술이 좀 나는 부분이 또 왜 심술 났어요? 심술쟁이. 맨날 심술이 나. 심술쟁이. 어디에 심술이 났어요? 일단은 근데 좋은 의미의 심술. 약간 작가분의 의도가 나는 딱 꽂혔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기타샵에서 네. 네. 딱 왔었는데 그때 이제 타카미를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네, 남자. 네, 근데 이제 걔가 라이벌. 어떤 애인지 설명은 안 하고 네. 그냥 핫토를 이렇게 슬쩍 보고 막 그 레드 윈프스 그 기타를 막 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는 끝에 나와서 되게 재수없는 놈으로 나오겠다. 누가 봐도 기믹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1차 심술 나고 이제 뒤에 연스랑 카키라는 이제 같이 밴드를 만들게 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밴드. 네. 네. 남자 밴드. 처음으로 이제 그쵸. 그 결성한 밴드.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약간 나중에 의욕도 없어지고 대충대충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또 평범한 애들인 네.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현실적인 건데 네. 또 맞아요. 보면서 2차 심술. 왜 이렇게 진짜 같지? 아니야. 그냥 열정이 사라지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거야.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하터가 열심히 하는데 네. 얘네는 왜 이렇게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단행본으로 봤었는데 네. 단행본 종이책? 특전으로 여기 그 라치카델라라는 그 아까 말한 남자 두 명이랑 하토랑 또 다른 친구 이렇게 넷이서 있는 그 굿즈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다 굿즈가 하나씩 들어있길래 이렇게 넷이서 가나보다. 이렇게 지금 처음은 조금 이렇게 달그락거려도 나중에 다 같이 좀 의기투합해서 혼성밴드로. 네 이렇게 성장하나보다 했는데 바로 다음에 나가버리는 회사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3차 심술. 아무튼 그렇게 1권을 좀 보내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4인 체제가 이렇게 결성이 되잖아요. 네. 걸밴드로.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되게 이 인간 관계랑 이 흐름 구성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다. 밴드들을 일단 사실 저는 전혀 지금 거의 모르고 여기 나오는 근데 만화 속에서 또 일본 언급된- 밴드가 많아서 네. 다 일본 밴드 거의 다 일본 일본 밴드잖아요. 밴드예요. 아주 유명한 뭐 몇 명 빼고는. 근데 그린데이 정도만. 그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마 린다 정도뿐이지. 린다는 보컬 밴드 이름이 아니고 곡 이름. 네. 그 중간에 한번 언급되잖아요. 혼자 그 음악 없이 무반주로. 부른. 네.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연상이 가능한 음악은 진짜 전혀 없는 거. 저는 이게 다 현실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무슨 이상한 밴드 이름이길래 이거 만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여서 그 정도로 제가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를 저는 수 있지. 자기 네. 취향이 아니면. 그 밴드는 제가 사실 정보가 전혀 없이 보게 된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일본 밴드는 드래곤 애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 가사가 삭제돼서 정발판에 이제 가사가 다 빠졌잖아요. 음표로 다 처리가 네. 되죠. 그게 좀 가사가 아쉬웠어. 삭제된 것조차 사실 저는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지.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불만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미 이 만화는 충분히 완성돼 있는데 이렇게 뭘 더 감사한 바라는 만화를 거야? 불평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아. 이런 만화가 정발됐는데 무슨 불평물만도 달고 있어? 라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그 노래를 딱 제목만 듣고도 뭐 가사나 음악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음악이 씌어져 있는 이 노래 장면들이 그쵸.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뭐 다빈님이나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지. 저는 여기 나오는 노래 거의 다 알아서 전 거의 다 몰라요. 네, 저도. 거의 다 머릿속으로 이제 듣는 느낌으로 같이 듣는 느낌으로 하면서 봤는데 네. 초반 권들은 가사가 없이 이제 음표로 처리된 것만 봐도 크게 어떤 불편한 거나 좀 연출의 힘이 격감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7, 8권 걸쳐서 하고 있는 네. 할로윈 라이브 있잖아요. 할로윈 대결. 라이브 같은 경우는 가사가 좀 많이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 선곡도 이제 멤버들이 하트브레이크는 그쵸, 그렇죠. 선곡을 이제 본인들이 각자 한 각자가 곡씩 있고.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7권 정도 정발이 됐을 때 이 중에 한 곡이랑 아예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삼강소녀라는 노래랑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후반부랑 뭔가 이 뒤에도 좀 전개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라이브 타이밍이 있으면 이분들이 되게 고심을 해서 또 캐릭터들에 어울리는 노래와 가사를 골라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7, 8권을 보면서. 근데 댓글을 얘기를 안 해줬을 때는 몰랐거든요. 저도. 네네. 근데 지금 그 노래하는 장면들이 다 음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그러면 맞아요. 일본판에는 가사로 있다는 나와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저작권을 그 같은 나라니까 다른 게 훨씬 한국보다 훨씬 허용이 쉬울 되는 텐데 건데 이제 해외로 이제 해외 판권은 또 얘기가 수출이 되면은 달라지니까 완전 판권 문제가 달라져서 저작권 문제일까? 네. 저작권 문제죠. 판권 문제, 판권 저작권 문제. 문제예요. 다른 그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러니까 알기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그 슈퍼 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이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팔 때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외 수출을 하려면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그 거예요. 많은 음악들이랑 각 만화, 애니에. 애니메이션 저작권들 때문에 음. 그래서 갑자기 그 해외에 나오게 될 때부터는 지금 요새 이제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는 쪽으로 파는데 애니메이션 그 저작권 포함되어 있는 로봇들이 이제 너무 뻔해지는 거죠. 되게 정해져 있는. 아니면 이름이 막 이상하거나. 이름이 이상해지진 않죠. 아 그래요? 이름 바꾸진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해외 수출을 고려해가지고 거기 게임에 들어갈 로봇들 애니메이션을 정해야 되니까 사실 고만고만한 것들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본이 유난히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왜 요즘에 그럽니까? 일본 통. 글로벌 생각 제가 얼마 그 정도까지 통은 아니어서 글로벌 다 생각하면서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좀 예를 들어서 슈퍼로봇 대전 아예 옛날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나오거든요. 다 할 수 그것처럼 있는 방법이 있긴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뭔가 팔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만화가 사실 여태까지 많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더 잘 되고 이게 더 막 인기가 터지고 하면은 분명히 할만할 것 같거든요. 보치도록 같은 거는 이제 저작권 있는 음악을 안 쓰고 이제 다 애니메이션용으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원저작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지. 그러면 좀 옛날 계약돼 있는 것들이 뭔가 계약이 복잡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면- 일본 음악이 유독 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내용도 재밌고 네네. 더 큰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밴드분들 저희가 어쨌든 좀 봐온 경험들 있잖아요. 저도 뭐 네. 사실 밴드들 더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많아요. 네, 근데 그 뭐 다 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뭐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긴 하던데 근데 그래도 뭐 굵직한 것들 백이라든가 뭐 보치도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는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저는 이게 지금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음악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인가? 그래서다. 관계에 좀 집중하는 그런 작품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오늘 애니는 못 나오겠네. 저는 못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 노래를 따는 것도 문제고 성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되게 난항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네. 힘들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나오면은 좀 궁금하긴 한 거예요. 네. 하토의 목소리. 맞아요. 그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거를 어. 되게 기대할 거라서 누가 이- 해도 되게 부담이 큰 포지션일 것 같아요. 하토의 목소리가 여기서 묘사되기를 네. 독특하다. 네. 그리고 성량이 엄청 크다. 성량이 그리고 엄청나다. 그냥 부를 때는 뭔가 음이 안 맞는 듯이 네, 하지만 노래 못 부르는 것 같은데 고음으로 가면은 뭔가 또 특이하다. 뭔가 사람들 홀리게 만드는 어.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약간 상상하고 본 그 보컬이 있으신가요? 제니스 조플린. 완전 거리가 있는데. 근데 제니스 조플린 같은 목소리일 리는 없고 음. 되게 특이한 목소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상의 영역으로는 저는 사실은 애초에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밴드를 잘 모르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누군가 구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하대 목소리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도 좀 누가 구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블루 자이언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심리거든요. 안 들려. 내가 애니 얘기를 꺼낸 이유가 애니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니로서 만들어졌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볼 거잖아요. 애니. 아니요. 이런 거는 보고 싶다니까. 요 장면은. 네, 이런 블루 거는 자이언트도 너무 궁금한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거는 좀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한 장면. 딱 그 노래 부르는. 블루자이언트도 사실은 이 천재에
그 다이? 예, 다이에 그거를 듣고 싶은 어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너무 좋았고, 근데 여기에서 하토의 목소리도 예, 거의 약간 그 정도. 요나단의 목소리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게 하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함이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왜 지금도 좋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 만화 연출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있어요. 네. 어떤 말해보세요. 포인트들이. 제가 이제 다른 밴드물들 뭐 많이 안 봤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백이나 또 이제 뭐 블루자이언트는 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을 표현한 만화니까 그죠. 그것도 포함하고 20세기 소년도 넣어줘.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2세기 소년도 들어가야 되네. 맞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치도록도 있었고. 네. 근데 그것들이랑 이 만화가 다른 점 하나가 대부분의 그 이제 밴드 만화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레이션. 혹시 뭐 나레이션도 있고 그 이제 연주하는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멋있게 보잖아요. 실제로 뭐 공연하는 아티스트들 너무 멋있으니까 연주하는 것만으로 너무 멋있고 본인 이제 밴드를 해보시면은 그 부분이 어떤 느낌이에요? 연주하면서 되게 도취되어 있는 어떤 그 이게 있잖아요. 뭔가. 도파민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볼 때도 사실은 비슷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뭐 대리 체험까지는 아니어도 아티스트를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열광하게 되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는 작은 공연에서는 제가 막 긴장하진 않거든요. 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큰 공연장 가면은 긴장과 다른 떨림이 있어요. 우와, 사람이 그런 거는 안 해봤고 작은 공연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처음에 할 때는 엄청 긴장돼요. 그쵸. 처음 할 때는 막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사를 잘 외웠나. 내가 연주를 잘할 수 연주만 있을까. 잘하냐가 중요한 거 드럼만 들으려 그러고 그래서 액션 같은 것도 하나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할 때 제대로 연주가 되고 있나 우리가? 그러니까는 드럼 소리 따로, 기타 소리 따로 이렇게 들리진 않을까?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들리는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랑 객석에서 듣는 스피커가 다르거든요. 따로 송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에 있으면 우왕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객석에서 저렇게 들리나 하는 막 부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연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빈님은 이게 좀 연출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혹시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연주 장면인데 네.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연주 장면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 장면 나왔을 때거든요. 네.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공포 만화에서 쓸 법한 표정들을 몇 가지 써요. 특히 이제 린이나 그 7, 8권쯤에서 주요한 캐릭터로 나오는 선배. 트루라는 선배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뭔가 한두 번 쓰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 만화에 되게 중요한 코드로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는 지점이 진짜 뭔가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약간 개그 포인트랑 맞아요. 접목해서 보여주는 지점이 있는데 그 표정을 쓰는 부분들이 되게 절묘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연주 장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맞아요. 바로 그거야. 어떤 게 왔다 갔다 한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다. 현재랑 과거가 맞아요. 넘나드는 게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연주 때마다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연주하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밴드로서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사랑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맞아요, 저는 맞아요. 들긴 했는데 그 시점에서 자기의 이야기에 접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기억들. 그게 보통 이제 다른 만화들이라면은 사실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스키커 로퍼라면은 뭔가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돌아보거나 또는 이제 뭐 마주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뭐 과거를 돌아보는 이런 장면들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근데 이 만화에서는 일상에서도 순간순간 그 자기 과거나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좀씩 있거든요. 그러다가 밴드 연주하는 장면이 되면은 맞아. 전면으로 그걸 확 가요. 갑자기 그냥 밴드 연주하고 아마 노래 이제 가사가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쑥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직비디오가 그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장면 교차하듯이 그 느낌으로 이 만화 속에서 하나의 뮤직비디오가 그 순간 시작되는 것처럼 그 주인공의 그런 식으로 가사랑 어우러지는 자기 과거의 어떤 장면들 사건들을 마주하는 이야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심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심상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 마음속의 어떤 이미지를 되게 그 상징하는 어떤 장면들을 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연주하는 거랑 아마 또 이제 뭐 정발판은 없지만 가사들이랑 자기가 이제 그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사건들,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이런 사건들인 맞아요. 거죠.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가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접촉해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서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어떤 해결 포인트에 이르게 돼요. 이 자기가 사실은 그동안 미해결이었던 과제를 노래 한 곡을 연주하면서 하나의 그 과거가 해결되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걸 보고 있는 독자도 마찬가지에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장면들에서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의 어떤 캐릭터, 뭐 이제 타마키 선배 선배가 이제 주로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선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선배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고 또 자신만의 어떤 그 과제들, 자신만의 어떤 깨달음들에 도달하는 그런 식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뭐 다른 만화들 다 이렇게 그냥 하지 않았나? 이게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른 만화 찾아봐도 이런 게 생각보다 없어요. 이렇게 이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 심해요. 이게 맞아요. 다른 만화들이 그렇게 한 번씩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 노래 하나하나. 그러면 나한테 이제 그 물어본 의도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는 연주하면서 뭐 연습했던 시간에 이런 걸 떠올리십니까? 이런 질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 겪어봤지만은 이제 혹시나 내가 연주하거나 공연하거나 무대 위에 섰을 때 내가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딜레마라든가 또는 이제 이 음악이나 또는 가사가 나의 어떤 그 뭔가 얽혀있는 딜레마 같은 거에 해소적인 카타르시스로 이렇게 딱 되는 그런 장면이, 그런 경험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왜냐면 근데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보통 그걸 경험하죠. 우리가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사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연할 때 각자의 주인공들이 그걸 이제 겪는 걸로 묘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밴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저 나이 때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킹스마키라는 밴드는 시작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 하는 거지. 취미 삼아. 직장인 밴드.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아저씨들이니까 네.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우리가 재밌게 사실은 하는. 각자가 이미 그 컴플렉스들을 이미 극복한 상태로 맞아요. 구성한 밴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험을 아까 얘기한 거고 어렸을 때 한 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한테 반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날 잘 봐줬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 있고 싶은 거잖아. 그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무대 올라간 사람 중에. 음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욕구가 크잖아요. 그런 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베이스 안 하고 다 기타 하려고 그렇게 죽을 쓰는 거잖아. 근데 그 시절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객석을 봤는데 뭐 아는 애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랑 이제 음악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시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완성되지 않은 시절이니까 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혀 거짓말은 아니다. 이 시절에는.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힙합 뭐 이런 거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대를 하셨어요. 저도 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한두 번이지만 저는 그 순간에 사실은 이 비슷한 느낌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어떤 무아지경 같은 느낌이잖아. 앞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오로지 그냥 내 안에 갇힌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 나중에 돌아볼수록. 내 숨소리 막 엄청 잘 들리고. 돌아볼수록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있지만 사람들도 생각 안 나고 나도 뭐 했는지 생각 안 나고 그냥 어떤 무아지경이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처럼 심상들이 재처리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 만화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영화 같은 그 소설 같은 되게 그러니까 청춘 만화의 한 장면으로서 그거를 좋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엄청 깔끔하고 클린하게. 그래서 그 장면들이 저는 너무 심리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밴드 만화지 또 이제 학원 만화지 뭐 심리학적인 만화처럼 안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그 순간순간의 심상들을
너무 많이 넣어놓고 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대화 중에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친구랑 있는데 갑자기 옛날로 가요. 이 만화의 어떤 흐름들에서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밴드 장면에서 갑자기 그 전면에 등장이 또 낯설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이 만화에선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만화에서 그 사실 일어나는 그 묘사들을 보면은 이거 우리가 그 청춘 시절에 어릴 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계속 겪었던 일이긴 하거든요. 친구가 뭐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말에 못 끼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사실 이런 일들 흔하거든요. 근데 주인공 자체가 사실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되게 좀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 자기만의 개그 이런 거 자꾸 떠올리고 있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또 이제 독자들, 사실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내향인들이 좀 더 많고 성향이죠. 네, 좀 더 그런 그러니까 내성적인 그 자기 안에서 성찰을 좀 더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감이 훨씬 잘 될 만한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이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면은 뜬금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도 같아요. 왜 이렇게 만화가 튀어? 갑자기 왜 과거로 가? 갑자기 왜 상관없는 장면들이 튀어나와?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화를 그리려고 할 때 과거나 뭐 이런 시점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되게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억지스러운 느낌. 끊기는 느낌이 들 수도 느낌이잖아요. 있고. 근데 이 만화가 그 부분이 분명히 되게 시점 전환 자주 일어나는데 그 느낌을 되게 줄인 어색한 느낌을 줄인 어떤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가 부재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정발판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사가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 심상적인 왜냐면은 대사가 없으니까 정말 그 이미지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가사가 있는 버전을 보셨을 거니까 네. 다비님은 좀 그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없는 것도 괜찮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것만 봤으니까 그런 거죠. 어. 있는 거를 본 사람은 우리를 이제 우습게 보는 거지. 너희가 이 아니, 가사의 우습진 의미를 알아. 않은데. 그러니까. 그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7, 8권 라이브 할 때는 가사가 있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좀 제 안에서 이해가 됐는데 그냥 뭐 부실에서 노래 연습하거나 하토가 혼자 이제 공원 가서 노래 연습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관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우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안 나와요. 근데 뭐 지금 하고 있는 할로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린이 하토를 생각하면서 하토한테 부르자고 제안을 한 노래를 하토가 부르면서 이제 어떤 하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 노래를 하토의 성장을 되게 많이 지켜본 타마키 선배라는 선배가 관객석에서 보면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제 좀 소원해진 친구한테 너랑 다시 밴드를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되게 몇 중에 접속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라이브 장면이 나올 때. 그래서 그런 라이브 장면 나올 때는 확실히 저는 가사가 있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가사들을 알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도 다비님이랑 똑같이 느꼈던 게 그 할로윈 라이브가 이제 프로토콜이랑 하트브레이크랑 대결하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음악만 찾아서 들으면서 봤었는데 그 대결 때는 이제 가사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트브레이크가 먼저 공연을 하는데 네. 그 첫 곡이 이제 사바시스터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사바시스터 가사가 노래. 약간 프로토콜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가사예요. 아, 그랬어요. 약간 얕보지 말라는 가사가 있고 약간 뭐 내 음악 뭐 별로겠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대결의 구도를 잡았구나 했는데 이제 프로토콜의 공연이 딱 시작될 때 일단 노래부터 기타 리프가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기타 솔로도 있고 또 템포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확실히 관객을 노린 무대구나. 맞아요. 그거를 느껴서 이 대결은 프로토콜이 이기겠다. 그게 딱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끝나서 이 설계가 되게 맞아. 작가분이
되게 섬세하게 짜신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핫톤의 밴드 멤버들이 골라온 곡들이 특히 핫토가 골라온 곡이 되게 마니악하거든요. 개인적이에요. 되게 마니악하고 그리고 음. 사실은 라이브에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핫토가 넘버걸 노래를 선곡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라이브에서 해서 되게 좋은 반응이 나오기 어려운 곡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프로토콜은 완전히 관객을 대중픽. 의식한 노래만 선곡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프로토콜의 어떤 프론트맨으로 있는 그리고 주인공 하토의 라이벌인 타카미라는 친구가 네. 되게 형에 대한 아픈 그쵸.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형이 오사카 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이 친구가 좀 더 어렸을 때 밴드를 하다가 되게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여가지고 결국에는 오사카에서 그 원래 하던 상경하는? 밴드를 다 해산을 하고 나는 음악하다 죽을 거야 나 도쿄로 상경할게 하고 올라간 게 되게 마지막 기억이었는데 네. 그 형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기억 때문에 이 친구가 음악을 좀 멀리하고 아버지한테도 나는 음악은 놀이로만 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형의 밴드하고 핫토를 계속 겹쳐보는 걸 생각을 맞아, 했을 맞아. 때 네. 비슷한 사실 이 친구의 취향은 그런 음악이 아니라 핫토가 골라오는 음악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이거 계속 10권에서 완결이 아니라고 하니까 만약에 뒤로 거짓말쟁이. 가서 이 친구가 이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음악 관둔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 만화는 그 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네네. 음악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그릴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나왔을 때 이 친구는 과연 어떤 노래를 선곡할까? 지금 같은 노래를 계속 선곡할까 하는 궁금증도 한편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겠죠. 타카미가 네. 타카미. 그래서 변화하겠죠. 제가 이제 처음 1권 볼 때 타카미 보고 되게 심술났다고 했었는데 재수 없어서. 네.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라고 딱 등장시킨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슬픈 애잖아. 근데 그 타카미의 라이브에서- 이야기가 마지막에 네. 어쨌든 8권에서 나오니까 그 좋았긴 타이밍이 했어. 너무 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무대를 보면서 이제 하토가 난 너보다 기타를 잘 칠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 경솔해 보이는 거야. 아 왜 또 경솔하다고? 거기서 경솔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가 어떻게 오기잖아, 단기간에 따라잡아 이러면서 음악의 신이라잖아. 네. 아무튼 약간 네. 그랬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진은 작가님은 이거를 만색 보면서 네.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을 찾아서 들으면서 봤다. 근데 처음에는 와. 하나하나 찾아서 봤거든요. 네. 근데 한 5권쯤 왔을 때 네.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이거를 플리를 만들어준 누가 만들어 있을 놓은 것 거예요. 같아. 있을 것 그러네, 같아. 맞네, 있겠네. 그 중요한 장면까지 다 이렇게 썸네일로 해두셔가지고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걸 이제 빌려가지고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 지금 진짜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들은 반쪽짜리만 아니야, 완전 내가 달라요. 말했듯이 이만하면 아니 근데 지금도 없어도 충분해.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은 이전 만화들은 그러니까 좀 찾아봤거든요. 네. 100이라든가. 일단 100이 일단 좀 오래된 만화긴 하잖아요. 100 그쵸. 솔직히 스토리는 개판이에요. 그렇기도 하지. 내가 다시 보니까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 진짜 보기 힘들어. 상징적인 만한 거지. 그리고 100이 되게 그 음악하는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하는 장면을 이제 한 페이지나 막 전면 페이지나 이런 걸 많이 떼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노래도 없고 그 가사도 없고 뭐 이거 음표도 없고 네. 정적으로 그냥 떼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의 어떤 그 시각적인 거를 이 예전에 이제 밴드물이나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을 때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보기에는 너무 나르시스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캐릭터들의 중이병과 약간 좀 그러니까 세기말 감성. 그냥 그거를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세기 진출해가지고 뭐 19살짜리 유키호가 그걸 그냥 그 장면에 구현해서 보여주는 걸로 충분하게 느껴지는 그걸로 사실 만족하고 있지 그 장면들의 연출이나 이런 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에 몰입하면 그게 그죠. 하나의 결과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 자체로 이게 막 그 좋은 느낌이 아닌데 경운부는 일단은 애초에 격이 다르잖아요. 허상에 빠져있지 않은 거예요. 아 그거는 내가 망상에 빠져있지 않은 거야.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격이 달라요. 그 격이 다르다는 표현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목표 자체가 스쿨 밴드 아, 학교 맞아, 안에서 맞아, 맞아. 문화재 최고가 문화재 되겠다. 공연을 목표로 하는 소박하죠. 그 목표인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어쨌든 쟤보다 내가 더 잘하겠어라는 그 목표를 가지는데도 이 야심 가득한 도끼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그건 가깝고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도달 가능한 목표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 제가 볼 때 100은 하나하나가 다 허상이거든요. 말도 안 되고. 이거 100 욕하는 방송이에요? 아니 또 악플 지금 100을 보면은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헐리우드 뭐 이런 거 진출하는 아시아인이 있었나? 뭐 그 빌보드에 진출한 아시아인이 있었나? 망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긴 하나의 하죠. 꿈과 희망. 그래서 그걸 만화로 구현해낸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빌보드 뭐 케이팝 알았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그때 이거랑 지금이랑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건 만화의 차원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층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가 들렸는데. 훨씬 현실적인 거에 가깝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너무 멀리 있고 아마도 더 밴드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걸로 왔죠. 그렇죠. 지금 아니, 더 밴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전우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이 만화에 나오는 어떤 음악들을 몰라도 이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목이 평범한 경음부잖아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이 만화가 실제로 내용 중에서 평범하다. 넌 보통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맞아. 많이 하고 이제 캐릭터들이 대사로도 많이 뵙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만화에서 평범하다의 개념이 어쨌든 제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것인데 근데 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되게 다 똘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똘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밴드인 하트브레이커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하토는 그냥 진짜 납작하게 말해서 찐따 캐릭터죠. 맞죠. 그리고 또 린. 얘는 그냥 또라이예요. 음침하고. 정치꾼 또라이예요. 학교 안에 있는 정치꾼 또라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제일 나중에 들어온 아야네라는 친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메네라. 메네라 지뢰개 이런 캐릭터고 이 모모라는 캐릭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되게 인기 많고 인싸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마 A 엄브렐라 스펙트럼에 속할 거라 가지고 그게 뭐죠?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한 적은 없고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캐릭터냐면 나는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근데 이런 내가 이상한 걸 나도 알아라는 말로 자기를 되게 지키려는 그게 있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타인에게 어떤 성욕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안 되는 캐릭터인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런 스펙트럼에 어쨌든 발을 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해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다 얘기하고 그런 건 다른 상태라서 또 어리니까 그런 자기를 사람들이 당연히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 해주는데 거기에 되게 슬퍼하고 또 자기를 지키려고 많이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 옆에 자기가 왜 이렇게 슬픈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토도 사실 이해를 잘 못 해주는 상태로 되게 두루뭉술하게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모모도 사실은 되게 개성이 강한 개성이 친구죠. 강한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데리고 또 프로토콜에도 똘추들 많고 되게 다 재미난 애들이죠. 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이 만화에서 평범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계속한다라는 거랑 상통한다고 생각을 제목이 하거든요. 어떤 그 평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 평범함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때 또 언급이 되는 얘기가 너는 밴드를 왜 하는 거야? 맞아요. 너 음악 왜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 타카미 형도 내가 나중에 메이저 데뷔하면 해줄게 하고 하토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아직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상태로 계속 하고 이 평범한 밴드 학교 경음부 밴드로서의 생활을 좀 지속하는 게 이 만화에서 계속 나오는데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만둔 캐릭터도 있고 하다가 밴드가 해산된 경우도 있고 하다가 이제 뭐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래서 평범한 게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그렇죠. 평범한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 한 8권까지의 이 만화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의 어떤 학생들, 고등학생이 어린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이 만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평범함이라는 게 사실 일상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네. 무난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이런 재능 같은 게 아니라는 거. 비범하지 않다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공을 비롯해서 다 뭐 음악적인 하지만 하토는 신인 걸. 뭐가 평범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적인 측면에서 네.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유키오가 돼야 되는 거죠. 유키오 같은 애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백의 주인공 백의? 같은 애들이. 아니면 이제 보치 같은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치나 유키오는 없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어쨌든 아니라는 거잖아. 물론 그렇다 치고 네. 만화 주인공이니까 거기까지 가겠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애들인 네, 거고. 네. 근데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는 사실 그 안에 있을 땐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 평범하고 이렇게 뭐 대단치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는 거는 본인들은 사실 이 시절이나 이 어떤 경험들이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상의 의미는 나중에 지나가지고 발견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평범하거나 정말 아무 일이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아마 그건 재해석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범한 어떤 의미는. 이 사람들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서 뭐 더 연주 잘하고 더 노래 잘하고 더 인기 있어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 스쿨 밴드 학교 안에서 일어날 만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네, 갑자기 막 메이저 라이브, 데뷔가 라이브 밴드 일단은 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메이저 뭐 레이블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제한 방송국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나나지. 이 만화는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야기의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 워낙 도파민이 터지는 네. 이야기라서 무슨 반전이 있을지는 몰라요. 계속 반전이었거든. 그치. 반전이 많죠. 심지어는 그 린이 등장하면서 진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지긴 했거든요. 린의 그 이 음험한 정치. 계략가. 아 인덱스 작가 닮은 캐릭터요? 네네네. 이 그렇다 제갈공명. 치고. 경험부의 제갈공명. 근데 아마도 뭔가 이런 사건적인 측면에서는 재밌는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어도 어쩌면 이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는 유지될 것이다. 너무 커지면은 그건 이제 이 평범한 경험부라는 어떤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본질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도. 저는 아까 백 거기서 끌켜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네. 당시랑 지금이랑 이 만화를 보고 있는 타겟층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백이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정보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희망적인 거였고 백이 나올 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네. 지금은 누가 그거 트위터에 한 줄만 쓰면 미친놈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와사발이 나오는 시대잖아. 와사발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만화를 보는 그 타겟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 백 같은 만화 나오면은 상태창이 떠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말씀 그대로의 어떤 피드백을 스스로 받아들인 게 지금 더 밴드인 것 같아요. 정말 스쿨 밴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더 밴드는 좀 스토리가 괜찮았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이제 서로 그 당시에 부합해야 될 그 타겟층이 달랐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기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그렇고 하는 음악의 수준이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다 특이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밴드들이 이렇게 아니 고등학교 밴드들이 하기 너무 어려운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또 유튜브에서 보고 밤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열받아 할 수도 있는데 네. 음악은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는 뭐 창작을 해라는 못 하겠지. 근데 따라하는 거? 연주 따라 해라 이거는 하루에 30분씩만 1, 2년이면 해요 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쨌든 여기에 그 나오는 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근데 본인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만화가 음악 얘기할 거 아니거든. 그래서 작가도 그렇고 음악은 어떻게 시적으로 비유되는 뭔가 그 가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이 가사의 내용을 보고 작가가 그걸 가지고 이 친구들의 뭔가 관계 설정을 세팅해서 나중에 이때 터트리자라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결국에 이 만화는 음악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 당시에 겪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약간 조금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 청춘 만화로서 스큐가 로퍼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너무 좋은 만화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인간관계나 상처나 그 시절에 겪는 어떤 좌절이나 또 트라우마 또는 뭐 열등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음악의 어떤 재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반대로 음악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이 어떤 그 자기의 과거들이 재료가 돼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음악의 어떤 힘을 빌려서 도구가 맞죠. 그 순간에 이제 음악이 도구가 돼가지고 각자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한 단계로 계단을 밟아나가는 그 재료로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우님 말씀은 캐릭터들 입장에서 이 음악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고 제가 말했던 건 작가 입장에서 음악을 먼저 기준에 세워놓고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이게 그 너무 제가 이거를 보다 보면은 이 청춘들이 풋풋한가 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청춘들의 어떤 그리운 느낌. 이런 적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부장 선배 같다 뭔가. 후반에 타마키 선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그 딱 약간 이제 학창 시절이 아니라 한 이제 20대 초중반쯤에. 왜냐면 제가 그 시절에 키즈 리턴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키즈 리턴도 뭔가 한번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청춘이. 20대 때 이미 내 청춘은 끝났어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시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나 이럴 때는 더 뭔가 막 이럴 때가 있었으니까 한번 지나가 버린 느낌이어서 그거를 추억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이거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을 뭐 다시 재현하거나 이런 느낌에서 이제 전혀 들 수가 없는데 뭐랄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밖에서 그냥 지나다니는 20대 애들이나 학생들만 봐도 어떤 그 뿌듯함, 좋음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참 좋을 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인류애가 아직 남아 계시네. 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누구나 그러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요즘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우린 모르거든요. 모르지.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뭐가 힘들까? 사실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 될까 봐.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적인 측면을 좀 많이 담아놓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엿보는 느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이런 너무 좋은 학원물, 한편은 너무 좋은 밴드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그물. 개그 수준도 엄청 높지 않아요? 웃겨요. 완벽에 저 웃었어요. 재밌는데 완벽에 가까운 밴드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이렇게 태클 꼭 달 거야. 네. 본인이랑 접속이 되는 그것만 있으면 엄청 깐깐하게 모셔가지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벌써 1시간 넘게 네네네네. 녹음했거든요. 근데 정리해야 문제는 돼서. 뭐냐면은 왜 인기가 없을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망가다 원래 첫 시작이잖아. 재밌지만 인기 없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취지 띄우기 위한. 엄청 맞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모를까 너무 걱정인 거잖아. 저는 알겠는 게 네, 뭐예요? 1권이 고비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맞아, 가장 맞아. 젊으니까. 저도 근데 비슷하게 느껴요. 왜? 1권이 이도 저도 아닌 느낌 뭔가? 어떻게 초반 된다는 시작이 거지? 너무 밍숭맹숭해요. 일단은 제가 미리 보기만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 분량이 이 만화에서 제일 재미없는 네, 미리 부분이에요. 보기만 보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세트 할인이나 하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봐도 되겠다. 왜냐면은 처음 저는 이건 그냥 그 리디북에서 떴을 때부터 바로 봤단 말이에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밀어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전 1권 1화가 되게 재밌었는데 반대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1권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맞아. 린이 등장하면서 맞아. 린이 중요한 거 정말 같아요. 너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갑자기 린이 표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눈을 쓱 뜨더니 이야기 어떻게 되는 가자. 거야? 이게 뭐가 이야기가 다 뻔하게 들어가. 흘러가지가 않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재밌어졌어요. 린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재밌어지는데 그게 아. 1권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좀 큰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나는 텔레캐스터를 알잖아. 아, 그죠. 딱 보는 순간 오 전문적인 안 하다, 기타를 이렇게 하면서 이미 네. 흥미가 딱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아닐 수 있어. 안 하다니.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그런가 약간 좀 보다 하죠. 뻔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음. 너무 뻔한 어떤 무난한 맞아, 시작처럼. 맞아. 그리고 초반부는 사실 너무 무난하게 가고 음. 이 캐릭터들을 사실 너무 여러 명을 소개하고 할애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 캐릭터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인공이 어떤 친구인지도 1권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자의식 과잉 좀 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치더록은 초반 보면 보치가 어떤 애인지 알잖아. 아, 너무 잘 알죠. 그 보치가 어떤 애인지 아니까 걔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은 그 이입해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원작이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작 작가가 뭐 원래 연재하던 거를 네. 다시 이렇게 맞아요. 연재하는 맞아요. 근데 소설 원작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화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원펀맨 되게 같은 되게 아, 러프하게 원펀맨 그리는 같은 거 걸 같아요. 이제 네. 트위터 같은데 네. 투구를 아. 하시면서. 그래서 못 바꿨나 그러면? 편집자가 몰랐을 리는 없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원작이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원작을 안 봤지만은 저도. 예, 원펀맨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원작가가 처음 그렸던 원펀맨이랑 지금 원펀맨의 간극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저는 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간극이 엄청난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더 많은 적극적인 어떤 뭐 좀 이렇게 각색 같은 게 사실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초반부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물론 이제 1권부터 재밌는 거 사실 대단한 거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제가 1권 보고 그냥 그 뒤에 그냥 쭉 다 사봤으니까 대단한 거긴 한데 조금 더 지금보다 초반부터 확 끌어들였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만은 1권만 참고 봐라. 들어주시는 분들은 1권만 좀 참고 넘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딱 1권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망가다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이 봤어요? 다음을 안 봤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2권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 린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1권만 보고 판단하면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믿고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다빈님 믿고 그래 우리가 지금 400회까지 몇 년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네. 더 재밌어. 스키카 로퍼 못지 않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거 솔직히 플리를 저는 들으면서 스키카 로퍼보다 더 좋아해요. 그럴 수 저도. 있어요. 저 스케블로 저도 별로 안 그거보다 좀 좋아하거든. 재밌었어. 왜요? 잘 모르지. 그거는 이제 앱 방송 끝나고 우리 얘기를 해보는 걸로. 제 코드랑 좀 달라서.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 우리를 믿고 평범한 네. 경험을 한 작품 한번 2권까지만 일단 네. 좀 참고 보시면은 뒤에부터는 재밌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에 망가다의 치진에 맞는 작품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어차피 2편 녹음을 해야 돼서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작품 그럴 일 얘기를 없을 겁니다. 전우님이 항상 뭔가 짧을 것 같은 뭘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